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일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번째로 인사드리죠. 올해는 원숭이 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꾀가 많다는 얘기로 덕담이 오가지만 실상 원숭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사는 원숭이의 상당수는 병 때문에 사망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다고 할 정도로 권력 다툼이 치열하고 공격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의 종류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팬지 같은 경우는 동물 중 유일하게 전쟁을 하는 종류지만 보노보 같은 종류는 전쟁이나 싸움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아주 순하고 평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보노보 같은 원숭이 영장류가 이끄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정치권의 싸움은 지긋지긋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평화와 사랑이 이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예, 오늘 첫 순서 뉴스 브리핑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서성교 시사평론가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분께 이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새해 첫날 첫 방송인데. 네, 아무래도 어제 그 김한길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예. 야권 그 재편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예. 그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그 기본 원칙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패배한다입니다. 또 정치권 격언 중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과연 야권이 분열로 패배할지 아니면 거듭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제가 오죽하면 떠나겠느냐,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실질적인 탈당 이유는 올해 그 공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먼저 탈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지금까지 9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후속 탈당 의원의 규모에 있습니다. 현재 탈당을 예고한 주성용 의원, 또 탈당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관영, 또 노웅래, 민병두, 안민석, 이종걸 의원 등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호남에서 4-5명의 의원들이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또 근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탈당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당 수준을 넘어서 분당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일찍 나가지 마. 더 추워.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나가면 춥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한길 전 대표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어떤 건가요? 예, 그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예. 8일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이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만 국회의장 중재로 그 여당, 야당 지도부들이 10여 차례 단판 회의를 열었는데도 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불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5일,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선거구 획정을 만들어주기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2개월 만에 회의가 열렸는데 정 의장이 제안한 기준에 이견이 커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여당, 야당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유리한 지역을 고집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 또 여야 지도부의 결단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 정치가 참 보면 훌륭해요. 국회가 이렇게 이
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막 만들어내고 이러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언제 될지는 진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선거구가 지금 무효인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자격 또 신분을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면 당장 만들어내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경제 얘기 좀 안 해볼 수 없죠.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새해 초부터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작년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2%대 성장이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6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1%에 머무르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불안 또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 충격 등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 가운데서도 청와대는 올해 3%대 경제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3%대의 경제 회복과 지속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혁신과 더불어 내수와 수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예. 뭐니 해도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는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예.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제가 더 안 좋으면 50대들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슬픈 뉴스가 있죠. 우리 50대 남성들이 혼자 밥 먹는 혼밥남이 증가하고 있다. 예? 예,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예.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 등이 증가하면서 간편식품을 구입하는 50대 이상 혼자 밥 먹는 남자, 즉 혼밥남이 늘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티켓 몬스터에 따르면 지난해에 라면, 또 반찬, 참치, 또 즉석밥 등 간편식품을 사는 40대 남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번에 구매하는 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성의 전체 간편식품 매출 증가율이 65%로 여성의 3배가 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올해 초인데, 우리 혼자 밥 먹는, 근데 사실 저도 혼자 밥 많이 먹어요. 점심때 같은 경우에 저는 수업이 1시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또 혼자 밥 많이 먹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 밥 먹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50대 올 한 해에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성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가 원숭이 해인데 그냥 원숭이가 아니죠. 이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이 원숭이 다재다능하다 우리랑 비슷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 솔직히 원숭이는 알겠는데 붉은 원숭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붉은 원숭이는 창조와 지혜 그리고 화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치권의 원숭이띠들과 만나서 새해 덕담도 나누고 올 한 해 정치권에서 과연 이 창조 지혜 이런 단어를 잘 이뤄낼 수 있을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44년생 원숭이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야당 대표를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정대철 고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군다나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났던데요. 농담이고요. 오늘 생신이시죠?
예. 아이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아 이거 우리가 저 해피 버스데이 이런 노래도 이거 밑으로 저 BGM으로 깔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PD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농담입니다. 자. 44년생이신데 그동안 참 정치 뭐 별별 일 다 겪으시면서 여태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올 한 해는 어떤 계획 포부 갖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정치를 반쯤은 은퇴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우리 야당을 좀 새롭게 해서 집권 가능한 정당 또는 대소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향에서 야당을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는 중도 우파의 국민까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으로 가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네. 점이고요. 또 하나는 또 보통 젊은층, 청년층의 지지를 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년층, 노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년층, 노년층이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한 23%, 24%였습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42%, 다음 선거에서 45, 6%로 그냥 곧절로 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지지가 약 한 30%, 35%인데 이런 정도 갖고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층, 장년층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되고 반대로 20대, 30대가 58%, 59% 했는데 이게 보궐선거에서 보니까 38, 35 출산율 낮고 생명 기대치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 지지를 많이 더 고려해야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우리 당을 보통 얘기해서 운동권적 강경파의 진영 논리나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지도부가 좀 그래도 중도 내지는 국민들 중산층과 서민과 중산층의 그 일반적인 생각과 많이 맞아떨어지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정당으로 개조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개조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개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좀 지금 당장으로서 좀 힘들어 뵌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내일 탈당 선언을 하실 거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구체적으로 좀 내일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지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날짜를 결정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탈당하시게 된다면 안철수 신당 쪽하고 함께 고민을 하실 생각이세요? 예, 기본으로 그래야 되겠지만 나가 있는 분이 안철수, 천정배, 박주선, 김한길 예. 또 앞으로 탈당하신 분들 무슨 박지원, 권노갑 분들 또 야당 지도자들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꾸 안철수당 안당 그러는데요. 이게 합한 정당으로 가야 상승 효과도 있고 또 그 좋은 지도자분의 한 분입니다만은 그분만으로 정의되는 정당으로 가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1인이 대표되는 1인 정당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함께 더불어 가는 정당. 예.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고 또 예. 그 양반이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만은 예. 다른 분들과 여럿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신 분들이 지도자들이 아까 제가 이름을 거명했습니다만 김한길, 예. 박주선, 천정배 앞으로 또 예. 나오실 분들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예. 당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양반들도 그렇게 가신다면 또 그렇게 해야죠. 우리 고모님께서 한번 그 양반은 아직은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한번 만나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학규 전 아직은 대표. 제가 은퇴했다는 분위기 돼서 또 여러분들이 만난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래서
또 분명한 표시를 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 아직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철수 신당만 자꾸 얘기하는 건 이게 1인 전당이 고착화의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죠? 그리고 또 그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제 특별한 지도자의 한 분으로 강조하고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직 다 있어. 예. 늘 라운드 테이블에 첫 번째는 좀 앉아서 당의 진로와 어떤 당을 만들고 야당을 어떻게 개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대소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더불어 의논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 호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지역 기반, 물론 전 지역주의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얘기인데 지역 기반하지 않은 정당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호남이 저희들의 큰 기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 호남에서 완전히 이 정당 좀 더불어민주당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를 개조해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명약관합니다. 그러니까 저시간 큰 규모로 존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권으로 가야 되고 대선거에 이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호남뿐만 아니라 이게 이 기호지방 충청도 강원도 예. 심지어는 경상도까지도 다 이게 퍼져나가 있으셔서 예. 서울 같은데 예를 들면 서울 같은데 예. 기구당의 당원들의 절반 이상의 호남뿐입니다. 예. 서울당에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호남에서 분 바람이 다 여기 서울까지 벌써 다 미쳤다라고 예. 저는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지역적인 색채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예. 이 정당 갖고 이런 모습 갖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충족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정당 갖고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그냥 요새 며칠 동안에 무슨 몇 달 동안에 그러신 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에 지금 한 1, 2년, 몇 년 때 이루어져 왔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예. 어쨌든 올 한 해 참 변화가 무쌍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올 한 해도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대철 고문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원숭이띠 만나보죠. 44년생 플러스 1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6년생이죠? 자, 이번엔 56년생 원숭이띠 정치인이시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마 우리 노회찬 대표가 56년생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워낙 젊어 보이시잖아요. 피부도 탱탱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진짜예요. 예. 아유, 참. 이 원숭이띠. 이 원숭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어쨌든 새해 되면은 좋은 말 해야지 화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치권이 자꾸 화합이 아니라 더 갈라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떤 때는 이 분열이라는 게 이제 창조적 분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 일체를 다 우리가 나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특히 이제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인지는 참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내거는 명분과 실제 진행되는 일과의 어떤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들 내세운 명분은 내부에서 혁신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혁신해서는 안 된다. 달리 혁신해야 된다. 혁신을 둘러싼 어떤 다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재결집하는 과정을 보면은
완전 서로 이제 청탁을 불문하고 이제 새 분리기를 해가지고 우위에 서려는. 네. 그래서 사실 어쩌면 혁신 때문에 벌어진 다툼인데 진짜 판이 벌어지고 보니까 혁신은 실종되고 예. 이 새 분리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이 과연 납득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오히려 네. 예. 근데 지금 화합문 고사하고 지금 초유의 상태를 자꾸 국회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선거구 획정이 지금 선거가 모두 불법화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선거구가 없죠. 공식적으로는. 이런 상태, 이거가 더군다나 지금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예, 이것이야말로 현재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오만과 독선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걸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될 어떤 상대자들을 무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갖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에서 정한 모든 기한을 다 지금, 넘겨버렸고, 그리고 실제 언제 합의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합의를 위한 어떤 진지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내부의 어떤 패권 다툼에 다들 몰입하고 있는 측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참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당 정책을 엄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최소한도 교섭단체가 구성을 못 하셨으니까. 그래도. 네네. 사실은 저는 새 정치를 얘기해왔고 혁신을 얘기한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데서는 여야가 다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에게 공헌한 만큼 자신의 실천으로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걸 일체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지금의 이 선거구 획정 파동이거든요. 예. 이왕 손에 들어온 거는 그것이 정당하게 들어왔던 그렇지 않던 간에 내가 손에서 놓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갖다가 완강하게 취하면서 그 같은 몸에서 같은 입으로 혁신을 얘기하고 새 정치를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통렬한 좀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천정배, 박주선 아까 정대철 고문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안철수 신당을 비롯해서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의당도 어떻게 힘을 좀 보탤 생각은 없으세요? 정의당은 저희들은 힘을 보탤 의향 갖고 있죠. 예. 다만 힘을 보태는 방식이 이번에는 연대는 아니다. 다가오는 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꼭 통합만이 힘을 보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통합하면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쪼개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당 안에서도 지금 서로 이렇게 나간이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재건축이냐 또는 리모델링이냐 이러고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선거연대와 관련해가지고 왜 그렇게 좀 애매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참 표현 좋으세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아직 결정도 안 된 집에 들어간다고 뭐하다.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출마는 하실 거죠, 그죠? 네. 예. 어딘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당과 협의해서 정하기로 돼 있고 그 시간이 임박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당 전체에서 당에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출마자가 다른 당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선거 전략이 수립되면 그에 맞게 저희 지역구도 배치가 될 것인데 아직 선거법도 지금 저렇게 난항이고 해가지고 당에서 최종적인 선거 전략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뜻하신 바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희찬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다음 2부에서도 역시 계속 원숭이띠의 정치인들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년 연속 연말이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와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지낸 고향이죠. 그런 곳에서의 휴식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를 다시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집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 첫 방송 3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원숭이띠 의원들 만나보죠. 좀 전에 56년생, 44년생 정대철 고문, 56년생 노회찬 전 대표 만나봤죠. 자, 이번에 56에다가 11을 하면 68입니다. 68년생 원숭이띠 한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원숭이띠신데 원숭이 해가 왔어요. 예? 예.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40대 마지막 해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요? 40살 됐을 때 이것저것 많이 설레기도 했는데 벌써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내년 한 해는 이제 특히 우리 아들이 또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올해 이제 총선 치러야 되고. 아, 예. 저희 집안에 그렇죠. 대사가 둘이가 있어가지고. 예. 시험 잘 치러볼 생각입니다. 평소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 40대 되셨을 때 설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0대가 넘을 때는 설레지 않습니다. 예? 그때는 그럼요. 저는 이제 50대를 중반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중반을 이제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과거 50대 넘을 때 보니까 그렇게 설레지가 않고 오히려 걱정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40대 될 때 이제 진짜 어른이구나. 어른이면은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아하. 그래서 근데 어른 돼 보니까. 네. 좋은 것보다는 역시 조금씩 걱정이 늘어나는 게 이런 게 어른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요새 정치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공천 룰 문제로 여러 가지로 참 잡음을 내고 있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라는 게 정치인의 가산점, 다시 말해서 정치 신인의 개념이 어떤 거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략 공천 문제인데 두 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이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신인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빤히 보이는 주장을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누군가 반드시 어느 지역에서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서 어느 특정 지역에 출마해놓고 가산점을 받으면 공천받을 게 확실시되는 이런 소위 상황에서 가산점 주장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한 소위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 지금 안철수 신상이 뜨면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아니 녹록치 않은 수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위기에 휩싸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지금 점점 이제 가시권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좋은 후보들 우리가 충분히 선거에 나가면 정말 저쪽 그 야당의 현역 의원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좋은 분들은
제가 뭐 계속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소위 험지라는 곳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예. 박근혜 정부의 공갈을 갖고 심판받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만 텃밭에 가서 알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자, 위기에 휩싸인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근데 김무성 대표는 여전히 180석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왜냐하면 예. 저는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예. 이해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괜한 걱정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당대표로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저는 지금 이 선거의 가장 핵심이 수도권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180석 아니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안철수 바람은. 예. 이 바람이 그냥 단순하게 새누리당을 위협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새누리당을 침몰시킬지는 사실 우리가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여쭤볼게요. 15대 국회를 우리가 15대 총선을 상기해 보면은요. 예. 15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나왔고 그 국민당이 나왔었어요. 국민당이 예. 이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이끄는 정당이었었는데 예. 그 국민당이 31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에서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 민자당이었죠. 예. 이 못 미치는 의석을 받았거든요. 그건 국민당이 잡아먹어서 그렇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때의 국민당의 존재와 지금의 안철수 신당의 존재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위력이 세면 셌지 모질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들에 대한 지금 정치적 불신이 크니까요.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이때까지 거의 뭐 35%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보여왔던 게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착지 현상의 그 일환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당이 하도 엉망진창으로 지리멸렬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누리당에 붙어있던 이 지지층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야당이 출연했을 때 기꺼이 새누리당 떠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그냥 신기루죠. 예. 그렇군요. 아,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올 한 해 아까 자제분 시험 잘 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선거가 있는데 이번 선거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도 새누리당 많이 영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저 안철수 예. 신당하고 우리 예. 새누리당하고 아마 영입 경쟁을 할 텐데요. 예. 저희로서도 문호를 활짝 열어야죠. 그래서 예. 그 안철수 신당 바람에 예. 뭔가 신선함을 느꼈던 이런 분들한테도 예. 새누리당 그렇게 닫혀있지 않다, 예. 고리타분하지 않다 이런 모습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도 뭐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쪽으로 가시는 분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뭐 알 수 없지만 일단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집안 단속은 물론 밖에서 좋은 후보들 예. 영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당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이거 신 교수님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처럼 이렇게 좋은 얘기 방송에서 계속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68년생 원숭이띠 또 다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정 의원입니다. 예. 예. 원숭이띠시죠? 그럼 네, 가만히 있어봐. 그렇습니다. 올해가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 그러니까 49인 거죠. 이 나이로. 49이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뭐 저의 해가 펼쳐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의 해가 펼쳐졌다고 펼쳐졌다. 생각하는데, 예. 사실 뭐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늘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예. 올해는 특히 뭐 어깨가 무겁기는 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짜릿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의미 있는 승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그럼요. 항상 이 도전이라는 건 좋죠. 네, 그죠? 네. 지금 문재인 대표 지역구의 출사표, 부산 사상에 지금 네,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예. 그죠? 예. 문재인 대표 일로 안 나온대요? 나오시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건 뭐 현재로서는 집 없는 천사가 되겠네? 예? 가장 그 부산 시민들께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출사표를 던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쪽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나오실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당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부산은 생각보다 탈당이 많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일부 위원장이 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원래 야당의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수도권이 흔들리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견조하다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도권 호남 예. 사실 수도권이 흔들리고 있죠? 그렇게들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조금 전 인터뷰에서 아마 새누리당의 위기를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야당이 분열되면 저희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경험적으로 근데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13대 14대 15대 국회를 분석해 보면요. 네네.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 정당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야권 전체로 보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여당이 절대 과반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초래가 됩니다. 그 1여대 다 야의 구도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정당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야권 전체로 보면 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제 예측들이 다양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개헌선을 획득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0석 얘기 나오고 뭐 200석 얘기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관전하시는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수 있고요. 맞아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이 어려운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하는 거니까 어떤 뭐 관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제가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부산을 바꾸고 영남을 바꾸는 것이 우리 제1야당이 튼튼해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여전히 뭐 특정 지역에 이 상당한 어떤 편중이 있다는 평가가 있으면 결국은 이런 이제 당의 흔들림 같은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부산에서부터 변화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제1야당이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혹시 그 부산 지역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문 대표님이 당연히 당대표시니까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계신 건데요. 저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제도 뭐 안타깝게 김한길 대표께서 사실 제가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로 계실 때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안타까운 심경이긴 한데 그러나 어제 또 새로운 피가 또 수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들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원숭이 뛰니까 더군다나 원숭이 해니까 정말 복이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 제가 새해 인사를 못 드렸어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거든요. 새해 즐거움, 기쁨, 행복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의원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